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오늘부터는 중급 한국어를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추석 연휴입니다. 한국은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고, 추석 하루 전과 추석 다음 날까지 총 3일을 쉬어요. 현재 전 세계는 양력을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에서는 음력도 함께 사용하기도 해요. 한국은 음력과 양력 모두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음력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음력이 무엇인지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달과 태양의 모양, 그리고 계절을 기준으로 만든 날짜 계산법이에요. 한국의 음력은 이번 달에 보름달이 떴을 때부터 다음 달에 보름달이 떴을 때까지의 주기와 계절 변화에 맞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음력을 만들었어요. 이번 보름달에서 다시 그 다음 보름달이 떴을 때까지의 주기가 약 29일에서 30일 정도이기 때문에 31일까지 있는 양력과 29일에서 30일까지 있는 음력 사이에 날짜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날짜의 차이가 생기게 되어 대체적으로 양력과 음력의 날짜 차이가 한 달 이상 생기게 됩니다. 음력의 날짜는 매년 같은 양력 날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음력 날짜를 양력 날짜로 알아볼 때 주로 달력을 참고하고 있어요. 한국의 달력은 대부분 양력 날짜가 크게 적혀 있고 음력 날짜는 작게 적혀 있거든요. 하지만 음력 날짜가 적혀져 있지 않은 달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검색 포털에서 검색해 보는데 검색할 때 올해 음력 8월 15일을 검색하면 9월 29일 금요일로 나오고 내년 음력 8월 15일을 검색하면 2024년 9월 17일 화요일로 나온답니다. 한국의 추석 연휴 기간은 처음에 언급한 대로 음력 8월 15일인데 음력 8월 15일 전후로 하루 더 쉬기 때문에 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가 추석 연휴예요. 음력 날짜를 양력 날짜로 바꾸면 올해는 9월 27일 목요일부터 9월 30일 토요일까지 3일간 추석 연휴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이 일요일로 휴일이라서 총 4일간 쉬게 되었어요. 여기서 한국의 10월 달력을 보면 10월 3일 화요일은 개천절이라는 한국의 공휴일이에요.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9월 27일 목요일부터 10월 1일 일요일까지 추석 연휴이고 다시 10월 3일 개천절로 쉬게 되는데 10월 2일 월요일이 그 사이에 끼어서 올해는 월요일도 쉬기로 했어요. 이것을 임시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말인 일요일과 화요일이 휴일일 때 쉬게 되면 월요일이 무조건 임시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때도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재량 휴업일로 지정할 때도 있어요. 다시 추석 연휴 얘기로 돌아가면 이번 추석은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화요일까지 총 6일간 쉬게 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공휴일은 양력 날짜로 정해져 있지만 설과 추석, 그리고 석가탄신일은 음력으로 정해져 있어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주로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지냅니다. 추석 당일에는 조상님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어요. 9월 28일 추석 하루 전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기를 꺼내 닦아두거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수, 즉 제사 음식을 준비해요. 제사 음식의 종류는 다양한데 주로 밥, 국, 떡, 과일, 생선, 고기, 나물, 전, 한과 등을 준비해요. 그 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혹은 가정에 따라 준비하는 제사 음식이 달라집니다. 가정에 따라 내려져 오는 풍습은 각기 다르지만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은 주로 집안의 여성분들이 도맡아 했어요. 다만 가정에 따라서는 남녀노소 모두 모여 함께 제사 음식을 만드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설 연휴나 추석 연휴에는 제사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특히 전을 부칠 때는 고소한 냄새가 난답니다. 저는 제사 음식 중에서 전을 제일 좋아해요. 하지만 제사 음식은 종류도 많고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곤란해질 때도 있어요. 명절 내내 계속 같은 제사 음식을 먹어서 질리기도 하고 먹어도 남은 음식은 냉동실에 얼려서 보관할 때도 있어요. 제사 음식은 주로 기름지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처리할 목적으로 냄비 안에 넣어서 얼큰한 찌개를 끓여 먹는 지역도 있답니다. 다만 예전에는 대부분 제사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사 음식을 구매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늘고 있어요. 명절에는 주로 본가나 혹은 큰 집이라고 해서 웃어른이 계신 곳으로 이동을 해요. 올해는 9월 28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27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민족 대이동이라고 해요. 전 국민이 이동하는 만큼 이 시기에 교통수단 예약은 정말 어려워요. 기차나 버스는 한 달 전에 오픈되기 때문에 그때 티켓은 현장 구매 혹은 인터넷 구매로 미리 예약해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월 27일 수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29일 금요일 추석 당일에 사용할 제사 음식을 만들어요. 더 일찍 만들기 시작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본가나 큰 집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하루 빨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제사 음식 준비를 돕지 않기 위해 일부러 늦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명절은 주로 시댁이라고 해서 남편의 본가에 먼저 갑니다. 시댁의 제사 음식을 만들고 준비를 하죠. 제사를 하는 추석 당일에는 제사를 끝내고 아내의 본가로 떠납니다. 다만 오전 제사를 끝내고 바로 아내의 본가로 떠날 수 있는 가정과 점심을 먹고 나서나 오후 늦게 아내의 본가로 떠날 수 있는 가정으로 나뉘어요. 그 이유는 남편 쪽 가족의 다른 친척이 방문할 예정이거나 남편의 누나 혹은 여동생의 가족이 본가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사나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아내의 친정으로 보내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아내의 본가에서 기다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애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가정마다 분위기는 다르기 때문에 일찍 아내의 본가로 갈 수 있는 집안도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집안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설 연휴나 추석 연휴는 총 3일인데 첫째 날은 남편의 본가로 이동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둘째 날은 오전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아내의 본가로 이동해서 남은 휴일을 보내는 거죠. 셋째 날은 오전이나 점심을 먹고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와 임시 공휴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 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라의 명절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도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